집합의 연산까지 했고요. 연산 법칙에 대한 얘기를 문제를 풀어봤죠? 자, 오늘은 268페이지 이제 집합의 마지막 단원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내용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유한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가 제한이 있을 거야. 그래서 원소 개수를 어떻게 카운팅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될 거거든.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거는 요거다.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방식. 자, 여집합이 보이면 어떤 집합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전체 집합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전체를 먼저 봐야 돼.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주면 되겠지. 너무 당연할 거야. 자, 두 번째 방식은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방식. 자, 차집합은 실제로는 A 집합에서 뭐가 빠졌다고 그랬지? 교집합 부분이 빠졌다고 그랬지? 그럼 원소 개수를 쓸 때도 A에 있는 것에서 교집합에 있는 원소 개수를 빼줘야 될 거야. 그래서 얘가 A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빼주면 될 거다.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베이스고 세 번째로 뭘 확인할 거냐면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A 합집합 B는 총 3개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 A 차집합 B와 A 교집합 B와 B 차집합 A 이 3개로 쪼갤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이제 결국은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걸 더하면 몇 개가 되는지를 묻는 문제니까 A 차집합 B에 몇 개 있고 A 교집합 B에 몇 개 있는지 B 차집합 A에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맞지? 자, A 차집합 B의 원소는 어떻게 센다고 그랬어? 방금 왼쪽에 있는 대로 A 집합 원소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빼주면 되겠네? 자, 가운데 있는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는 그대로 놔두면 얘랑 소거가 되겠다. 맞지? 마지막으로 B 차집합 A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B 차집합 A 교집합 B 맞아? 그럼 얘 원소 개수는 어떻게 세는 거야? B 원소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 개수 한번 빼주면 되겠네? 맞아? 그럼 따라서 정리해보면 뭐가 남은 거야? NA, NB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다. 맞아 안 맞아? 자, 이거를 너네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은 안 하고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 세봐. 그러면 A에 있는 거 한 번 셌어. B에 있는 거 한 번 셌어. 어디를 두 번 셌어? 교집합 부분을 두 번 셌어. 그러니까 한 번 빼줘야 돼 라는 직관적인 이해야. 이건 증명이 아니지. 실질적인 증명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실질적인 논리적 증명은 이 과정을 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럼 네 번째로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세 개 집합을 표현할 때는 삼각형 구조로 집합을 표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A에 있는 거 한번 세고 B에 있는 거 한번 세고 C에 있는 거 한번 세면 어느 부분이 두 번 세게 되느냐? 두 집합의 교집합 부분을 두 번 세게 돼. 그래서 여기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두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A 교집합 B를 한 번씩 빼주면 돼. 그럼 여기가 한 번 되고 여기가 두 번 되지. BC 교집합 부분을 한 번 빼주면 돼. 그럼 여기가 한 번 되고 여기가 한 번 생겨 되지. C 교집합 A 부분을 한 번씩 빼줘. 한 번 되고 여긴 안 생겨 되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전체 교집합을 한 번 추가해주면 되겠지. 이게 직관적인 이해예요. 그럼 얘는 실제로는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된다? A에 있는 거 한 번, B에 있는 거 한 번, C에 있는 거 한 번 세주고 빼줄 건데 두 개의 교집합 부분을 한 번씩 빼주게 될 거다. 이해됐어? 그럼 이제 어디를 한 번 더 더해주면 된다? 세 집합의 공통 부분을 한 번 빼주면 된다라는 설명인 거예요. 자, 직관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로 너네가 논리적으로 증명할 때는 이건 증명이 아니지. 그럼 얘를 증명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금 했던 두 집합으로 만들면 돼. 증명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서 B 합집합 C를 D라 설정을 할게요.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A 합집합 D가 되는 거 맞니? 그럼 A 합집합 D니까 원소의 개수 세는 거는 방금 3번에서 했던 대로 세면 되겠다. A에 있는 거 한번, D에 있는 거 한번, A 교집합 D에 있는 거 한번 빼주면 되지. 그럼 이제 다시 A에 있는 거에다가 D를 되돌리면 되겠죠. B 합집합 C로 A 교집합 괄호 B 합집합 C로 되돌려야 돼. 그럼 여기서는 얘는 방금 했던 대로 두 개로 분리가 될 거야. 3번에 의해서 앞에 있고요. B에 있는 거 한번, C에 있는 거 한번, 교집합에 있는 거 한번 빼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뭐만 정리해주면 돼? 얘만 정리해주면 되는데 연산기호가 다를 때는 무슨 법칙을 적용한다? 분배 법칙을 적용한다. 아니, 그럼 얘를 분배를 해주는 게 먼저가 되겠죠. 그럼 분배가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가 될 건데, 그럼 얘를 하나의 집합으로 얘를 하나의 집합으로 보면 두 집합의 합집합에 대한 얘기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다시 또 저 3번에 의해서 분리가 될 건데 A 교집합 B에 있는 거 한 번 더하고 뒤에 있는 A 교집합 C에 있는 거 한 번 더하고 빼줄 건데 얘와 얘의 교집합이야. 그럼 얘네들 교집합은 어디니? A 교집합 B 교집합 C 맞니? 이해되니? 얘네들 교집합은 A 교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C잖아. 그럼 A가 두 번이니까 한 번으로 쳐도 되잖아. 이해됐어? 그럼 걔를 한 번 빼줘야 돼. A 교집합 B 교집합 C 맞아? 그럼 이거 앞에 마이너스 보여? 그럼 얘네들을 부호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얘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 어려워? 별로 안 어렵지. 단순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 필요하니까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 내용은 기본 내용은 어렵지 않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확장되거나 그런 것들을 너네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렵게 보일 수도 있어요. 대표 교재가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그럼 대표 예제를 먼저 한번 풀어봐.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문제가 적용되는지 설명을 해줄게. 예제랑 집합 더하기 앞쪽은 그냥 풀어봐도 크게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풀어보시면 되는 거였고요. 뒷부분에 풀다가 안 되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되니까. 자, 이번에는 명제라는 단원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자, 일단 명제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 자체가 이래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문장 또는 식, 이걸 보고 명제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수학은 너네가 흑백 논리라고 얘기를 하거든. 국어는 회색 논리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보다 참인 거, 보다 옳은 거, 상대적인 이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회색 논리,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야. 그냥 뭐가 더 옳은지야, 뭐가 더 안 맞는지. 이해됐어? 비교해가지고 하는 건데 수학은 어때? 참 아니면 거짓, 중간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수학은 흑백 논리라고 얘기를 하거든. 얘 아니면 얘란 얘기인데 이 참이라는 얘기는 너네들이 퍼센트로 얘기를 하면 100%를 얘기를 해. 누가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걸 이제 100% 논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때가 참이다. 그럼 이 100%를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항등식 개념을 우리가 참인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100%가 아닌 거짓인 경우는 0%에서 0% 이상 100% 미만이 되겠지. 그럴 때는 거짓이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을지라도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참인 경우가 특수한 경우죠. 이해됐어? 참이 아닌 거는 나머지 것들은 다 거짓이구나. 그래서 일말의 여지도 주면 안 돼. 이해됐어? 문장을 얘기할 때도 100% 문장이냐 100% 문장이 아니냐, 식을 얘기할 때도 100% 식이냐 100% 식이 아니냐. 그럼 이제 식적으로 보면은 이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을 얘기하죠. 항등식일 때는 참인 거고 방정식일 때는 거짓인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제 문장으로 우리가 명제라는 것을 얘기를 하거나 식으로 명제를 얘기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 안에 있는 이 문장이나 식 중에서 두 번째로 이 조건이라는 것을 수학에서는 쓰게 돼 있다. 너네가 조건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야, 너네 조건 안 맞아 틀렸잖아. 주어진 조건 확인해 라는 얘기를 들었을 건데, 이 조건이라는 건 수학에서는 어떤 것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확하게 이제 조건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데, 이제 변수 값에 따라 상황에 따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황에 맞춰서 그때 달라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 또는 식, 이걸 보고 우리가 조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x 더하기 1 제곱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걸 보고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 그럼 얘는 변수기는 하지만 이 등식이 항등식 맞아? 항상 성립하는 등식 맞아?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럼 쟤는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x 더하기 1 제곱이 x제곱 더하기 2하고 같대. 그럼 얘는 항등식이야 아니야? 항상 성립하니? 아니지 않아? 그럼 얘가 참이도록 하는 x값은 있지. 얘를 풀어보면 2x 더하기 1과 2가 같은 거 맞니? 얘를 풀어보면 x는 2분의 1인 거 맞니? 자, 무슨 말이야? x가 2분의 1일 때는 참이지. x가 1일 때는 거짓이지. x가 2분의 1이 아닐 때는 거짓이지. 자, 무슨 말이야? x 값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수 값에 따라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른다? 명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니지.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변수 값에 따라서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 또는 식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얘는 보고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 상황에 따라서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으면 조건. 아, 얘는 무조건 참.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명제. 아, 얘는 참은 아니야. 그럼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어. 그럼 이거는 이게 명제냐라고 물어보면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명제면 참인 명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짓인 명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 모든 x에 대하여 x 더하기 1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문장이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니까 x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등식이니?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는 뭘 묻는 거야? 얘가 얘하고 같은데 얘가 항등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럼 쟤 항등식이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조건이 아니라. 이해됐어?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문장에 대한 얘기고 거짓이야. 아, 항등식 아니잖아. 그래서 명제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이 자체만으로는 그냥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표현을 쓴다. 됐어? 자, 우리가 조건이라는 얘기는 이제 수학에서 나타낼 때는 기호로 영문 소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조건 P, 조건 Q, 조건 R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돼 있어. 조건 P, 조건 Q, 조건 R 이라고 나타내게 돼 있고, 얘는 뭐라고 읽게 돼 있느냐? P이다. 조건 P라고도 하지만 그냥 P이다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얘는 Q이다. 얘는 R이다 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특별한 건 아니겠지.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용어는 뭐냐?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 있어. 자,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조건은 아까 뭐였어? 상황에 따라서, 변수 값에 따라서 어떨 때는 참이고 어떨 때는 거짓이었잖아.
그럼 이 진리라는 얘기는 참인 얘기 맞아 안 맞아? 그럼 진리 집합은 뭐에 대한 얘기냐? 주어진 조건이 참이 되는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조건이 참일 때의 변수값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 됐어? 자, 예를 들어서 P라는 조건을 이렇게 설정해보자. X제곱 이퀄 1. 자, 무슨 뜻이야? X 값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건데. 그럼 얘의 진리 집합을 얘기해볼게요. 걔를 라지 P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라지 P라는 집합은 원소를 가질 건데 이 원소는 어떤 원소를 갖는다? 이 조건이 참이되는 원소의 모임이다. 그럼 저 방정식의 해가 원소가 되겠지. 자, 얘 해 누구니? 그치? 마이너스 1과 1이잖아. 그럼 이 두 개만 참이되는 조건이니까 이 두 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저 조건의 진리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야. 여기까지 됐어. 명제하고 집합이 연관되는 이유가 진리 집합이라는 것 때문에 논리적으로 명제와 집합을 연계를 시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뭐 특별한 건 아니니까 명제와 조건이 이렇게 생겼구나. 명제에 대한 정의와 조건에 대한 정의가 이렇구나. 자, 네 번째로 해야 되는 용어는 부정이라는 논리인데 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거는 이제 not이라는 개념입니다. 부정에서는 not이라는 아니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야. 자, 첫 번째 조건 P의 부정을 얘기해보자. 조건 P는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어? 뭐라고 읽는다고? P이다 라고 읽는다고. 그러면 얘 부정하면 뭐라고 읽으면 될까? P가 아니다 라고 읽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부정을 해주면 P가 아니다 라고 읽으면 될 거고, 그럼 얘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not P라고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건 기호가 아니지. 읽은 거지. not P라고 얘기는 하지만 기호로는 이렇게 써. P 앞에 물결 표시를 해줍니다. 아니면 이렇게 써줘. 마이너스 표시를 해줘. 그럼 읽을 때는 뭐라고 읽으면 돼? P가 아니다. 아니면 not P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앞에 기호가 있으면 물결 표시 또는 마이너스 표시가 보이면 부정을 뜻한다. 됐어? 자, 방금 했던 예를 들어보자. P라는 조건이 X제곱 이퀄 1이야. 그럼 얘의 부정은 not P가 될 건데 이 조건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니? X제곱은 1과 같다가 아니라 같지 않다가 되겠지. 그럼 얘 진리집합은 라지 P였고 뭐하고 뭐였어? 마이너스 1과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었는데, 그럼 얘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닌 거지. 그럼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집합 기호는 무슨 집합이었어? P의 무슨 집합? 여집합 아니겠니? 네. 이해됐어? 그럼 여집합을 쓰려면 뭐부터 있어야 되니까? 전체 집합부터 확인하고 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 상태만으로는 전체 집합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마이너스 1과 아닌, 마이너스 1도 아니고 1이 아닌 모든 것들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 너무 많으니까 조건지식법으로 x가 x는 마이너스 1도 아니고 1도 아닌 모든 실수라고 쓰면 되겠지. 이해됐어?
우리가 집합을 얘기할 때 보통 숫자를 얘기할 때 전체 집합은 제시해주지 않으면 실수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냐? 그럼 이제 조건을 부정하는 방식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두 번째 방식은 AND라는 동시사건의 개념과 5월이라는 경우의 수에서는 비동시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의 관계 AND와 5월의 관계 얘네들을 우리가 부정논리다라고 얘기를 해. AND와 5월의 관계가 부정논리다. 무슨 말이냐? AND라는 개념이 있을 때 부정을 하면 5월이 5월로 바뀌고 5월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부정하면 AND로 바뀐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보자. 과일 중에서 사과라는 과일이 있는데 사과를 좋아해. 근데 배라는 과일도 좋아해. 그럼 이거는 AND 개념 맞아 안 맞아? 사과도 좋고 배도 좋아, 그치? 그럼 얘를 부정을 하면 뭐로 바뀌어? 사과를 좋아하지 않지. 근데 않콜까 않커날까? 않커나겠지. 왜? AND의 부정은 5월이니까. 알겠어? 그럼 배를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자, 사과와 배를 모두 좋아하는 것의 반대가 뭐냐? 사과를 좋아하지 않거나 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사과와 배를 모두 좋아하는 것이 아닌 거 고르는 거잖아. 그럼 사과는 좋아해? 배는 안 좋아해. 그것도 있고, 둘 다 안 좋아해. 그것도 있고, 사과는 좋아하지만 사과는 안 좋아하는데 배는 좋아해. 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네. 5월의 개념하고 AND의 개념이 반대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 자, 여기서는 너네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사과를 좋아하는 조건 P, 배를 좋아하는 조건 Q, 얘네들이 AND로 연결되어 있다. 됐니? 그럼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조건 뭐가 되는 거야? P의 부정 맞아? 그럼 not P 맞니? 배를 좋아하지 않는다 조건 뭐가 되는 거야? not Q가 되는 거지. 그럼 얘네가 뭐로 연결이 된다? 5월로 연결이 된다. 자, 얘네들을 진리집합으로 표현해볼까? 얘 진리집합은 뭘까요?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을 동시니까 AND는 교집합 맞아 안 맞아? 됐니? 그럼 얘 부정은 뭐라고 쓰는 게 맞아? P 교집합 Q 전체의 여집합 맞아? 자, 얘는 드모르간 법칙 기억나? 앞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 뒤에 있는 집합도 여집합, 교집합은 어떻게 바뀐다? 합집합으로 바뀐다. 맞니? 그게 이거 맞아 안 맞아? P 여집합, Q 여집합, 5월은 합집합. 이해됐어? 이게 어디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야? AND와 5월의 관계는 부정의 관계인데 드모르간 법칙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여기가 되냐? 자, 얘하고 비슷한
비슷한데 좀 다르게 느껴지는 개념이 있어. 세 번째 부정 논리야. 자, 어떤 부정 논리가 있느냐? 자, 올과 썸의 관계. 이것도 이제 우리가 부정 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항등식인 거 알겠니? 항상 성립하니까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몇 개만 갖고 있는 거지. 어떤 것만 성립하는 거니까 모두 갖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올이라는 개념은 모두 갖고 있다의 개념이고, 썸이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두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개념이야.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를 하느냐? 어떤 것들은 갖고 있다는 거지. 이 말을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적어도 갖고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으로써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올의 부정은 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의 부정은 총 세 가지로 나눠져. 어떨 때는 썸이라는 논리를 쓰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exist라는 개념을 쓰고요. 이것도 존재한다는 거지. 있다는 개념이야. 존재한다, 있다는 개념이야. 자, 모두 갖고 있다의 부정은 모두 갖고 있지는 않다지. 어떤 것들은 갖고 있다야. 어떤 것들은 갖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알겠어? 어떤 것들은 갖고 있다. 됐어? 모두 갖고 있다, 모두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 부정은 뭐야? 어떨 때는 성립한다. 이해됐어? 항등식, 항상 성립한다. 부정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장적으로 보면. 근데 그걸 어떤이라는 표현으로 쓰면 어떤 것들은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 한다니까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하는 것들이 있다. 이해되니? 어쩔 때는 some, 어쩔 때는 exist, 어쩔 때는 exist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게 적어도라는 개념이다. 이건 존재한다, 있다라는 개념이고, 이거는 어떠한 것들, 몇 개의, 몇몇이라는 개념이니까 어쩔 때는 요거 세 가지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정도. 그것만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을 하면 우리가 명제와 조건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럼 주어진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볼 건지 아니면 조건이라고 볼 건지가 첫 번째가 내용이 되는 거다. 그럼 명제가 되는 순간 뭘 확인해야 돼?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들어가. 조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뭐라고 해야 돼?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보여야 돼. 그럼 너네들이 너네 조건을 잘못 봤잖아. 무슨 말이야?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찾아. 맞아 안 맞아? 그럼 그 조건을 잘못 봤다는 얘기는 그 진리집합을 해석을 못 해냈다는 얘기지. 됐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 안에서만 해결해. 그럼 그 집합 안에서만 해결해. 맞지? 근데 주어진 명제가 있어. 그럼 뭘 구분해야 돼? 참일 때와 거짓일 때. 됐어 안 됐어? 그게 일단 우선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명제를 참거짓을 어떻게 구분을 하게 될 건지를 확인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필요한 건 명제를 뭐가 어떤 것들이 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명제의 구성. 자, 명제 구성은 일반적으로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어.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조금 더 진행하면서 할 거지만 일단은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은 if된 구절이야.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명제입니다. P이면 Q이다. 됐어? 그럼 이 앞쪽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뒤쪽을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명제야. 그럼 뭐 구분해야 돼? 참, 거짓 구분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자, 이렇게 쓰면은 이제 기호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의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P 화살표 한 줄 Q. 그럼 뭐라고 읽으면 돼? 화살표 한 줄짜리면 P이면 Q이다 라고 읽으면 돼.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되면 되니까. 그럼 얘의 뭘 구분해야 돼? 참, 거짓 구분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를 참거짓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고 봤더니 첫 번째로는 얘는 명제니까 문장 또는 식 맞니 안 맞니? 그럼 문장이나 식이니까 문장은 뭐 해야 돼? 글로 돼 있으니까 읽으면 되지 않아? 맞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읽어서 판단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정확하게 들어맞으면 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 네. 자, 현재 우리 반에 나까지 해서 3명이 있는데 우리 셋 중에 안경 낀 사람은 2명이다. 그럼 그게 문장 명제가 맞겠지? 그럼 참이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해당되니까. 그럼 굳이 그거를 막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근데 이거는 수학적인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수학적으로 우리가 참거짓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게 실제로 수학적인 방법이 뭐냐는 건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P이면 Q이다 가 참이라면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 관계가 어떻게 성립을 하느냐?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부분집합의 결론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야. 가정이 결론의 부분집합이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P이면 Q이다. 가정이면 결론이다가 참이더라. 여기까지 됐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자,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가 있습니다.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보래. 조건 2개 맞아? 자, 가정의 진리집합 제가 참이도록 하는 원소의 모임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죠. 결론의 진리집합 얘가 참이도록 하는 원소의 모임 뭐 있어? 마이너스 1과 1 맞니? 그럼 얘가 얘의 부분집합 관계 맞니?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 명제는 뭐라고 읽는다? 참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 됐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하는 게 수학적인 방법이야. 자, 이거를 문장으로 바꿔볼게. 문장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볼게. x가 뭐랑 같아?
가정이 1과 같이. 그럼 x가 1이면이지. 그 x를 뭐 해주면 x를 제곱하면 뭐와 같다? 1과 같다. 문장으로 바꾼 거야. 됐어? 이 문장을 다시 바꿔봐. 1은 x가 1이면 이거를 그냥 1은 맞니? 뭐 해주면? 제곱하면 뭐다? 1이다 라는 문장으로 바뀐다. 내가 왜 읽으라고 하는지 알겠어? 주어진 조건들을 문장화 시킬 수 있으면 너네가 읽어서 명제에 찬 것이지 그대로 완성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근데 이걸 읽지 못할 때는 뭐로 확인하는 거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참고짓을 확인하는 것 뿐이야. 그럼 너네들이 상식이나 깊이가 깊어질수록, 상식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 읽어서 해결이 돼. 명제의 참고짓 조사하는 건 읽어서 해결이 된다. 그럼 읽어서 해결되는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아 내가 공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 되는 거고, 읽어서 참고짓 확인하는 게 적을수록 아 내가 공부 아직 덜했네, 내가 이 명제를 제대로 모르고 있네 라고 느끼면 된다는 얘기야. 됐어? 자, 참이야 뭐짓이야? 참이지. 양수끼리 더해서 양수 나오니?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 아 그럼 얘는 참이구나. 두 양수의 합은 양수이다 라고 문장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들을 너네가 다 알고 있는지, 수학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등식, 부등식, 크기 비교, 대소 비교, 제곱근 관계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앞으로 배울 것들도 명제에 계속 적용이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참일 때가 있고 거실 때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계속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훈련, 그게 중요한 거라고. 자, 그럼 거기 문장이나 식들이 있으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대표 예제 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아마 거의 같기는 할 건데 문제를 바꿨네 이 아저씨들이. 네. 3번까지만 한번 예제 1, 2, 3. 주어는 주어는 4번까지.